다음은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5분입니다. 7분. 예, 5분밖에 없어서 좀 바로 좀 질문 좀 들어갈게요. 남욱정인. 저는 사실 우리끼리 의원들끼리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있어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정인들에게 인격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까 유원석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수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태훈 정인이나 정용환 정인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대단히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인들께 인신공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리 남욱 정인께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사건은요, 남욱 정인이 2박 3일 구치감에서 묵어서 외로웠다 힘들었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자본주의 체제가 허용하지 않는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지방 토착 정치 권력의 정치적 욕심이 맞물려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민간인들이 거대한 부를 축적해 간 사건이 없었어요. 저는 평생을 기자 생활을 했지만 무슨 인허가 비리나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방 토착 권력과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사건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대장동 혹시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항소폭 이후에 대장동을 가봤는데 정말로 그 좋은 땅에 누군가가 돈을 다 빼가지고 가서 그런지 아직 공공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어. 학교도 부족해. 도로도 부족해. 엉망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요. 저희들 붙잡고 가니까 주민들이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이거 대장동 진실 똑바로 좀 밝혀주세요라고 절규합니다. 근데 남욱정인 제가 보니까요, 이제 사실만 한 모양이죠. 2박 3일 구치감에 있을 때 그렇게 외로웠던 분이 사실만 한 모양이죠. 천억 가져가니까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요. 행복하십니까? 이거 남욱정인의 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건은요,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성남의 지방 매체에 처음으로 보도된 이유가 아니 어떻게 이런 성남 지역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나, 어떻게 민간업자가 수천억을 받아갈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나 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근데 일기 수사팀이 그러면 남욱정인에게는 일기 수사팀이 대단히 젠틀하게 대했습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일기 수사팀은 대단히 젠틀했는데 이기 수사팀은 이재명의 연루설을 불지 않으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우선 2기 수사팀이 인격적으로 모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1기 수사팀은 사건에 대해서 듣는 입장이었고 2기 수사팀은 목표를 가지고 수사하는 입장이었고 그게 달랐습니다. 자, 보세요. 제 생각으로는요, 1기 수사팀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1년 가까이 이 거대한 커넥션에 아무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무능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용환 증인, 1기 수사팀의 보고서에 전혀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적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적시되어 있었습니까? 보고서에 그 당시의 증거관계라든가 진행 경과 등 격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언론 보도도 된 것으로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긴급 체포돼서 구치감에서 2박 3일 있었던 그 사건을 묻는데, 물론 법기술적으로 구치감에 계속 두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그 구치감이라는 것이 대단한 인권 침해 현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구치감 가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다만 2박 3일 동안 수사하기 위해서 구치소로 돌려보내지 않고 거기에 대기시켜 놓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 당시 했던 분들이 책임지시면 될 일입니다만, 거기에 2박 3일 동안 첫 보도가 너무 추워서 힘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다, 죽을 것 같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때 추웠습니까? 보도는 못 봤지만 추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선풍기가 들어갔던데 제가 이번에 구치관 가서 확인해 봤더니 남욱정인이 입감하기 전날 선풍기가 지급이 입감한 날 선풍기가 지급이 됐던데 9월 달 밤에 그렇게 추워서 선풍기를 요청했습니까?
방에 선풍기가 있었는지 선풍기가 직업돼 있다고 그 자료에 나옵니다. 이불도 직업된 것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그 자료 다 거짓입니까? 모폰 2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달 밤에 선풍기까지 지급받고 추워서 내가 거짓 증언이라도 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겠다라는,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근데 의원님 그건 그것도 너무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막 호도하고 왜곡하시니까 사실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겁니다. 오늘요, 제가 아까 이주희 의원님 발언에 끼어든 건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구치감에 2박 3일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나치가 유대인을 박해한 것과 같은 비교를 할 정도로 인권 침해를 얘기합니다. 자, 그게 그렇게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 증언을 바꿀 만큼 그 2박 3일이 괴로워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인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그거는 뭐 따져보시자고 나중에. 네.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러셨어요? 추워서. 춥다기보다 뭐 그런 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건 맞습니다. 당연히 부담을 느끼죠. 부담을 어떻게 안 느낍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탐욕을 실현한 분이에요. 그건 의원님 그 얘기를 드리려면 하루 종일 드려도 모자랍니다. 예, 이제 정리해 주세요. 신동욱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네. 네. 그 부분은 남북 정인이 그렇게 대단한 피해자인 것처럼 하실 것 없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네. 우리가 구치감을 가보니까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들어가 보니 손소리 의원 직접 들어가 보니 발바닥이 어땠어요? 우리 직접 들어갔더니 엄청 발바닥이 차갑더라고요. 예. 엄청 차갑고 55개나 되는 방 중에 딱 1명 다 퇴근했어요. 다 퇴근하고 혼자 있는 그 무서움. 제가 보기엔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잠시 안내 말씀